일본어 자격시험 하면 JPT, JLP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시험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JPT와 JLPT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리고 시험 선택의 기준까지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험이기는 한데 일본어 말하기 시험이죠. SJLPT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JLPT는 일본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주로 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영주권 신청 등 일본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JPT는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시험인데요. 한국 YBM에서 개발한 시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실무용으로 주로 국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JPT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번역가 입장에서는 JLPT가 더 많이 활용되기는 하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JPT 점수를 요구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험 횟수는 JLPT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응시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시험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꼭 시험 날짜 체크해 두셨다가 응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JPT는 거의 매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JLPT는 시험이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해, 독해, 그리고 언어지식. 언어지식에는 어휘, 문법이 들어가고요. 문제 수는 약 80문항,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물론 급수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JLPT 같은 경우는 급수를 나눠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선택해서 본다는 거, 그리고 JPT는 토익처럼 모든 수험자가 똑같은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눠진다는 거. JPT는 청해, 독해 이렇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 청해 100문제, 독해 100문제 이렇게 문제 수가 총 200문제로 굉장히 많아요.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이고요. JPT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JLPT는 급수제로 N1부터 N5까지 나뉘고요. N1이 제일 높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신청할 때부터 응시 급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각 영역별, 아까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커트라인을 모두 넘겨야지 합격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 영역이라도 기준점을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을 받게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JPT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토익처럼 990점 만점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점수로만 판단되고 감점 요소는 없어요. 시험 준비 팁을 드리자면 JLPT는 어휘와 문법, 독해 중심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겠고 실제 일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은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한국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T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시간 안배가 정말 중요하고요. 빠른 독해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해를 하실 때는 정말 문제에서 약간 헷갈리는데 뭐였지? 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요. 못 들었다 싶으면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2가지 시험 모두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시험 형식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험 자격증을 따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자격증 시험은 어디까지나 자격증 시험일 뿐 일본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번역 실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 아시죠? JLPT 1급이나 JPT 고득점자 또 막상 번역 연습을 하면 어색한 표현이 쏟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고득점자가 아니어도 우리말 구사력이 매우 뛰어나셔서 번역은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시험 점수보다는 실제 문장을 어떻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본 유학이나 일본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아무래도 JLPT가 좀 더 공식적고 범용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국내 기업이나 실무용 평가나 자격증 제출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JPT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본어 말하기 시험 SJL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험인데 실전형 스피킹 시험이죠. 이 시험은 특이하게도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마이크와 헤드셋을 준비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시험이죠. 이 시험 역시 JLPT처럼 급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A1부터 C2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1이 입문 단계, 그리고 C2가 최상급이에요. 응시자가 스스로 자신의 단계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되는데요. 단계별로 내용과 난이도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문항수는 총 20개 내외이고 듣고 답변하는 형식인데 비즈니스 회화 능력 그리고 발음, 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평가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보고 묘사하기, 롤플레이, 상황 대응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A1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오늘 날씨 어때요? 같은 단문 말하기 수준이고요. C단계는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하면서 고급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표현력과 논리 구조까지 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솔직히 문제를 놓고 보면 생각해서 답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문제를 처음 들으면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럴 때 A와 B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약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일본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실제로 일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기업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 시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험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JLPT는 일본에서 주최하는 시험이어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시험이라는 거, JPT는 국내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그리고 시험 방식, 점수 체계, 난이도, 공부 방법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점수보다는 실제 번역 실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SJLPT라는 일본어 말하기 시험도 많이 각광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JLPT와 JPT 중에 어떤 시험이 더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떤 시험을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해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